안녕하세요. 엔트리 기초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엔트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봤는데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그리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엔트리를 설치해 봤습니다. 설치한 엔트리 화면 구성도 살펴봤고요. 프로그램 저장하고 불러오기까지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4차 산업과 혁명 코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 기반인 컴퓨터와 인터넷에 정보와 지능이 합쳐진 겁니다. 아주 많은 정보를 뜻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네, 코딩은 그 4차 산업혁명에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에 센서를 부착해서 서로 기계가 서로 통신한다고 했었죠. 그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코딩입니다. 네,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했죠. 네, 이렇게 기계와 기계를 서로 통신하게 해주고 다른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발전시키는데 코딩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 언어라고 하죠, 코딩. 컴퓨터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요, 블록 코딩이라고 했죠, 형식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오브젝트, 그 안에 있는, 화면 안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오브젝트라고 했죠.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삭제해보고 또 장면을 추가해서 장면 넘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건반 그리기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건반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장면을 추가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화면을 보실게요. 이렇게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이라는 장면이 있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건반을 제가 그렸어요. 좀 예쁘게 그리지는 않았는데 노력했는데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이란 이런 제목을 써줬고요. 이 밑에 제 이름을 써줬고 오브젝트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건반을 직접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추가해서 그렸고요. 네, 오늘은 이 건반 그리기 그리고 장면을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기를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 엔트리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버전이 또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다운을 받지 않을게요. 왜냐면 다운받으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는 업데이트를 시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취소하고요. 네, 새로 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열면은 엔트리 초기 화면이에요. 기본 화면이고요. 여기 오브젝트가 실행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블럭들이 여기 블럭 꾸러미에 있고요. 블럭 꾸러미를 음식의 재료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재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행동을 시키고 코딩이 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이 바로 블록 조립소입니다. 이쪽에서 코딩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엔트리 봇이 있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더 추가해 볼게요. 우리 추가하는 거 배웠죠?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플러스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물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 말띠예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고요. 엔트리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리봇에는 뭔가 블럭이 있는데요. 말에는 블럭이 없죠. 만약에 제가 말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이 말에 해당되는 블럭 조립소에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봇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엔트리봇 블럭 조립소에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돼요. 오브젝트마다 각각의 블럭 조립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말도 삭제하고 엔트리봇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전단계로 돌렸다가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전에 장면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장면이 하나 있죠. 옆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더하기를 추가하면 장면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면 두 개가 추가되죠. 근데 오늘은 저는 장면 2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장면 하나를 삭제할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작품을 저장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소리나는 한글로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이렇게 써주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복사본으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우리 바탕화면에 있었죠? 기초에 저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이렇게 여기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 저는 2라고 쓰겠습니다. 2라고 쓰고요. 저장을 눌러서 자꾸 이런 경우가 생겨요. 다시 해볼까요? 소리나는 건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요. 나중에 좀 있다가 다시 저장을 시도해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장면 1과 2를 만들었고요. 장면 1에는 제목을 쓸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데 배경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누르면 아무 배경이나 괜찮아요. 원하는 배경. 저는 무대라는 배경을 아까 추가했는데요. 무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무대가 있네요. 무대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무대 안에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승무원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승무원을 추가했어요. 근데 승무원이 아까 제가 있던 방향이랑 다르죠? 왼쪽을 보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보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모양으로 가주세요. 모양으로 가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밑에 볼게요. 밑에 반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좌우로 반전이 있죠? 이거는 상하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좌우로 반전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셨죠? 모양이 반대로 가면서 여기 오브젝트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적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입니다. 장면을 2개 만들었어요. 1개 추가를 했죠. 그리고 장면 1에 배경과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배경도 오브젝트, 사람도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꿔주세요.
여기 장면 1이라고 되어 있죠. 전 장면 1에는 제목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장면 2에는 피아노라고 할게요. 피아노 건반이라고 할까요? 피아노 건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장면 이름 바꾸기. 뭐라고? 저는 제목과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아노 건반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배경과 장면 1에 배경과 사람을 추가했죠. 근데 추가했는데 사람을 모양을 상하 반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전시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양에 가서 상하 반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글상자, 글씨를 쓸 건데요. 지금 하지 않고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피아노 건반이에요. 근데 이거 그림을 그려주기 전에 장면 1과 장면 2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그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이 있고 건반이 있고요. 장면 1과 2였죠. 여기 1에 먼저 가셔서 블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선택을 하면은요. 초반에 근데 배경에 해줄지 여기 오브젝트에 해줄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다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이벤트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저는 배경에 해주겠습니다. 배경에 보면은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어요. 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시작에 보면 다음 장면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시작하기가 있어요. 다음 장면을 눌러보시면 화살표 옆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눌러보시면 제목과 피아노 건반이 있죠. 이거는 장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제목과 피아노 건반만 나왔지만 10개가 있다면 10개의 목록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다음 아니면 이전입니다. 앞이나 바로 뒤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장면으로 넘어가려면 옆에 있는 이 제목 시작하기를 누르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음 장면 시작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 버렸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제목이 뭔지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뭔가 조금 기다렸다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또 실행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으로 조금 천천히 넘어가 라는 명령을 써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기 명령어입니다. 2초 기다릴 거예요. 근데 나는 2초만 기다리지 않고요. 한 제목도 읽어야 되니까 3초 기다릴게요. 나중에는 글씨 넣을 때는 한 5초, 6초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첫 화면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랑 다르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장면 바꾸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시간이 3초 후에 다음 장면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그런데 3초 후라는 거는 실행이 너무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장면 바꾸기 이거는요.
시간에 따라 장면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면 바꾸기를 버튼을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버튼을 이용해서 바꾸겠습니다. 여기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브젝트 하나 그냥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라고 입력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죠? 이렇게 클 때는 여기 크기에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기 크기 바꾸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코딩을 하지 않고 여기 크기에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크기에는 처음에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0은요. 이 모양이 처음 생성된 원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으로 줄여줬다. 여기를 50으로 했다. 그러면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놓겠습니다. 이제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배경에서 블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배경에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버튼 오브젝트에다가 코딩을 해줍니다. 언제 코딩을 해줄까요? 언제 넘어가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키를 눌렀을 때? 마우스를 눌렀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마우스를 클릭했다는 거는 이 오브젝트 말고 다른 데 다 클릭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아무 데나 클릭한다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씁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가 아니고 이 오브젝트, 지금 시작 버튼 이 오브젝트 안에다가 코딩을 해주는 거니까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 장면 시작하기.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또 시간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굳이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눌렀을 때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2, 3. 3초가 돼도 넘어가지 않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앞에는 글자만, 제목만 안 쓰고 다 됐어요. 코딩이. 그럼 피아노 건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또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 장면 시작할 때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면 시작하기 했습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피아노 건반을 그려볼게요. 피아노 건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조절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피아노 건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누르시면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오브젝트죠, 다. 오브젝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려볼 거라고 했잖아요, 직접. 그래서 세로 그리기를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제목에 보면은요, 배경이 있고, 오브젝트, 배경 오브젝트가 있고, 사람과 버튼이 있죠. 근데 조금 달라요. 여기 사람과 버튼은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네모가 있습니다. 9개, 8개의 네모가 있죠?
근데 배경을 선택하면 네,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경을 바꾸고 싶어요. 아무리 눌러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엔트리에서 배경은요, 아예 잠가놨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눈 밑에? 눈 밑에. 여기를 열으면 이렇게 네모가 나타나고요. 네,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 단계로 여기 이전 단계 실행하기가 있죠? 이걸 눌러서 이전 단계로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예, 잠금을 해주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이제 피아노 건반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얘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배경, 피아노 배경, 피아노 배경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는 XY 좌표, 위치를 갖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위치를 갖고요. 크기도 있습니다. 아직 안 그려졌어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있고 이동하는 이동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동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뭐 이동해야 될 게 있으면 이 이동 방향을 이용합니다. 네,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 보이시죠? 네모를 이용해서 화면을 꽉 채울게요. 이렇게 채우고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밑에 색상 보이시죠? 밑에 윤곽선 색상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상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바꿨죠? 그리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장하기. 됐죠? 그럼 여기 화면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니까 저는 잠가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열쇠를 잠가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모양에도요,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림의 새 그림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검은 배경, 제 마음대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배경 이름이 검은 배경이에요. 그럼 여기에 피아노에는요, 검은 건반도 있고요, 흰 건반도 있잖아요. 흰 건반을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 가보면 여기 오브젝트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 그리겠습니다. 이동하고 네, 그림을 그려줄 건데 여기 네모가 있죠?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저는 흰 건반을 그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기 실행 화면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윤곽색선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배치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모눈종이 모양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모눈종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범위가 있는데 저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개, 10개, 한 10개 정도 그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11개 정도 그려야 될까요? 여기 꽉 차려면 이렇게 200부터 200, 여기 마이너스 200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건반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밑에서 두 번째 칸까지, 그리고 이거를 두 칸을 차지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에서 두 번째까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조금씩 떨어뜨리면 한 10개, 200이니까요. 400이잖아요. 두 칸씩이면은 한 10개 정도의 흰색 건반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 볼게요. 근데
흰색 건반이 나중에 눌려야 되잖아요. 눌리면 색깔이 좀 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다 흰색 건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복제를 합니다. 이번에는 눌린 건반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눌린 건반. 똑같지만 눌린 건반에 저는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을 좀 채워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흰색만 사용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클릭되거나 어떤 버튼을 눌렸을 때 눌린 건반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눌렸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이름이 새 오브젝트 5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반 이름을 도라고 정해주겠습니다. 도예요. 그러면 이제 레를 할 건데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것보다는 복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에다가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된 거에는 레라고 쓸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옆에다가 이렇게 좀 가져가서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떼서. 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10개를 하면 돼요. 네. 이거는 레고요. 미도 만들어 볼게요. 같이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제를 해서 미를 만들어 줄게요. 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복제가 됐어요.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요. 네, 좀 아래로 있으니까 약간 위로 올리고 또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기 눌러서 이번에는 파라고 입력합니다. 파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솔 솔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라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복제해서 이번에는 C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복제해서 이번엔 도는 도인데 높은 도라고 하겠습니다. 높은 도 이렇게 누르고 복제해서 이번에는 높은 레 이렇게요. 그런데 조금 안 맞죠?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움직여서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아래 위도 조금 맞추면 좋은데 네, 이런 식으로 네, 흰색 건반이 다 그려졌어요. 근데 다들 눌린 건반이죠. 왜냐면 선택을 눌린 건반 모양 2번으로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살짝 움직였어요.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검은색 건반을 그려주겠습니다. 검은색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 건반? 아까는 안 됐었는데 여기 저장하기,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네, 건반 오늘 2번째 시간 저장. 와, 이번엔 됐어요. 네,
만약에 안 되면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시니까 되네요. 그리고 또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오브젝트요? 네, 검은색 오브젝트입니다. 검은색 건반. 이번에도 그리기, 세로 그리기를 여시고요. 이동하기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름을 먼저 써줄게요. 검은 건반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이름도 검은 건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네모를 또 그리겠습니다. 네모,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검은색이 생겼습니다. 저 피아노 잘 모르는데 건반은 알죠? 흰색이 다 있는데 두 개의 검은 건반이 나란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또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반을 조금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복제를 할게요. 복제해서 똑같은 거를 옆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네,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근데 피아노 같은가요? 피아노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하고 또 복제를 할게요. 한 칸 띄고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제를 할게요. 여기 아니고, 이번에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플랫까지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네, 두 개, 세 개, 이번에는 또 복제,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어떠세요? 이제 진짜 피아노 같은가요? 여기다가 여기 모눈중이를 없애줄게요. 그리고 화면을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제 좀 피아노 같은가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이 버튼이 눌린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를 누르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여기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코딩으로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건반 장면이에요. 피아노 건반 장면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데 그리기를 이용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기를 뭐뭐를 그리냐면 배경, 검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흰 건반이 있어야 됩니다. 흰 건반 안에는 눌린 건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검은색 위에 건반이 있어야 됩니다. 검은 건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그리느냐? 오브젝트 복제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하나씩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네, 다 그리셨나요? 이게 오브젝트가 있기는 해요. 여기에 피아노라고 한번 쳐볼까요? 근데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건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나중에는 우리 시간이 있으면 우리 5차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아노 건반에 건반도 넣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니까 더 애착이 가지 않나요? 네. 이제는 제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넣을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오브젝트를 또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모든 실행화면에 있는 게 모든 게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파일 올리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걸요. 그리고 글상자는 글씨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는 고딕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글씨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좀 저는 이거 말고 좀 두꺼운 거를 좋아해서 잘난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더 두껍게 하고 글씨는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기울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랑 다른 한글 같은 거 글꼴이나 그런 거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있는 거에 한해서요. 그리고 한 줄로 쓸 거고요. 이렇게 하고 추가를 적용을 하면요.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네모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브젝트 좀 뒤로 뺄게요.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뒷 배경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없애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면 여기 다시 글상자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원래 모양이라고 되어 있던 탭에 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오브젝트 누르면 그냥 모양으로 바뀌지만 글상자를 누르면 여기 글상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라고 써줄게요. 이름에. 그리고 글상자를 가보면 아까 글상자 만들 때 나타났던 것들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면 색깔 여기 보면 채우기 색상이라고 있거든요. 이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 있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합니다. 다른 거로 바뀌죠. 근데 저는 색상을 지우고 싶어요. 뒷 배경을. 그럴 때 여기 있죠. 이거를 슬라이드 모드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RGB 값을 이용해서 색깔을 넣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뒷 배경이 사라집니다. 보셨죠? 잘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넣고요. 이름을 넣어도 돼요. 이름도 마찬가지로 글상자죠. 글상자를 누르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잘난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상도 없앨게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적용하게 눌러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좀 크기를 제목보다는 줄일게요.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배경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글상자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모양 대신 글상자라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저장을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하루에 한 거는 한 번만 복사본으로 저장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사본으로 저장하는 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한 게 있잖아요. 오늘 한 건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음 주에 오늘 한 건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더 추가하거나 아까 피아노 건반이라고 되어 있던 데 있죠. 거기에다 코딩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가하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할 때 복사본으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한 건 그대로 남겨놓고요. 다음 주에 추가하는 거는 다 합쳐서 추가된 거 오늘 거랑 다음 주 거를 추가해서 하나의 또 파일을 만들어서 복사본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건반 장면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추가하고 그림을 그려서 넣었고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직 코딩은 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목 장면이요. 제목 장면에서는 글상자를 추가했습니다. 글상자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글상자도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써 있었죠?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만든 피아노로 소리도 나게 하고요. 눌리면 색깔이 바뀌게 하는 그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시면 다시 업데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저장을 아까 다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리나는 피아노 건반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장면 전환하는 것만 코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피아노를 직접 그리기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추가된 오브젝트에다가 코딩을 넣어서 소리도 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눌리면 눌렸다는 표시를 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